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오늘 알파균의 경제 뉴스 많이 기다리셨죠? 밴드에서 알파균 하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치고 경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혀가 약간 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약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준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와패드 품은 네이버 IB 도움 없이 자체 인력만으로 빅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 인력들이 난 이제 무슨 직업 찾아야 되냐 그러고 있다는데요. IB는 증권사죠. 하지만 최고 경영진이 적극적인 지원 사격 속에 네이버는 인수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네이버 측은 10억 편에 달하는 와패드 콘텐츠를 단번에 확보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확신했다. 와패드 주주들이 주식을 판 대가로 현금을 받을지, 현금에 일정 수준을 더한 가치로 계산한 네이버 주식을 받을지 등 선택권을 제시한 전략도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데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와패드가 원래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쟁 업체죠. 그 스포티파이가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끝까지 인수전을 같이 참여하는 바람에, 결국 네이버가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더했네요.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금요석유화학 또 경영권 분쟁. 이번에 조카의 난이 벌어지나? 네, 조카의 난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차란 상무 10% 가지고 있고요. 이게 조카입니다. 그 박창구 회장 6%, 박준경 전무 17% 해서 13% 이쪽이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한 8%, 네, 기타 한 68%. 이것만 보면은 조카가 더 많이 가져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보면은 이게 자사주가 있네요. 금유석유화학 측은요,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회사 관계자는 박상무의 공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28일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유석유화학 내부에서는요, 최근 박상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율 경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18.36%를 백기사로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입니다. 네, 14% 정도를요, 우호 세력한테 팔고 넘기면은 주식 교환을 하던가요. 그러면 이제 우호 세력이 생겨서 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네, 정형근 분장할 때 자사주 보유 현황도 잘 봐셔야겠네요. 네, 조재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 미국 2024년까지 초저금리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푸어스의 베스 엠보비노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까지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시사했던 저금리 전망보다 1년 더 긴 예측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2024년까지 초저금리 유지가 될까요? 예, 나온 김에 한번 금리에 대한 기사들도 하나 같이 보죠.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국에 대한 금리인데요. 채권금리 오르는데 2주일 어찌합니까? 예, 지난해까지 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5% 수준만 되면요, 한은이 매입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통상 기준금리보다 100bp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1.5%, 1.75%를 넘어서는 것까지 한은이 용인하자 시장에서는요, 한은이 언제 행동에 나설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은의 개입 시점을 1.8%로 보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관계자는 금리가 1.8%를 넘으면 한은이 국고채 매입에 나설 거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1.8%까지 한번 지켜보죠. 그때까지도 안 되면 또 하나의 샥이 오는 거 아닐까요? 네, 앨런 머스크 손가락 딱 표시하는데요. 머스크가 미국 증시 쥐락펴락 트위터에 언급한 기업 주가가 출렁거렸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 지금 개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한 기업을 사기도 하고요. 예, 로빈후드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26일 CNBC 따르면요, 머스크는 이날 증시장 마감 후 게임 맹폭격, 게임 스톡라는 짧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스토크는 맹폭격이라는 뜻이지만 인터넷에는 주식, 스탁을 가리키는 은어라도 쓰입니다. 예,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개미들이 많이 샀죠. 그거랑 스탁이란 것을 합성어로 만들어서 했죠. 기발하네요.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생존법 익혔다고 하고요. 글로벌 기업 실적 축보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오르는 거 보면 신기하죠. 마이크로소프트 IT 업종인데요. 분기 매출 431억 달러고요. AMD 반도체 32억 달러, 스타벅스 식음료 67억 달러, 3M 소재기술 85억 달러, 제너럴 일렉트로닉 220억 달러. 특히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지금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여온 제너럴 일렉트릭은요, 경영 정상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현금 흐름이 44억 달러로 전분기 5억 달러에 비해 대폭 늘었죠. 매출은 220억 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고요. 전력,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신규 주문 건수가 늘었고 헬스케어 사업도 선방한 데다 항공기 엔진 부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올해 상공산업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항공산업 회복되면서 우주, 항공, 하나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네요. 이면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1,500만 명 쓰는 카카오페이 중국 인민은행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좌절을 했어요. 네, 그런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성공을 했네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우회로를 찾아 피해갔는데요. 이 회사 지분 17.66%를 보유한 미래에셋 대우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인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보통주를 전환 우선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미래에셋 대우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을 9.5%로 끌어내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 주식 관심이 가네요. 미래에셋 대우 우가 아니고 이우가 좀 더 쌌던 것 같아요. EUP 이랬던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미래에셋. 네, 제가 여기 링크까지 달아놨습니다. 네, 밴드에서 미래에셋 대우 EUB죠. 네, 보시면 PR이 4.7 정도 되고요. 네, 요거를 우선주긴 하지만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EPS 957원 대비해서 괜찮고요. 네, 배당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270원에 배당 예상되네요. 5% 정도 되는 건가요? 5% 좀 넘죠. 네, 좋네요. 네, 다음 기사예요.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H&M 매력 커져 매각 성사된 5년 만에 민영화가 성공한다고 하네요. H&M은 현대 상선입니다. 옛날에 산업은행 12% 가지고 있고요. 신용보증기금 7%, 한국해양진흥공사 4%, 우리사주 0.26%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기타인데요. 이 지분만 넘겨도 네, 산업은행 큰일 하는 거죠. 작년 3분기 말 포스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조 7천억 원을 달할 정도로 재무 여력이 충분한데요. 현재 상선 매각 대금으로 추정되는 1조에서 1조 5천억 원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인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올해 해운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요. 적정가에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H&M은 선봉력을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면서 포스코는 해운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들어본 적 없대요. 네, 제안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포스코의 H&M 매각 추진, 지금이 적기. 네, 이게 정부 안팎에서 H&M의 최적 인수 후보로 포스코를 꼽고 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사내로부터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물류 자회사 설립을 검토했다가 정치권과 해운업계 반발로 접었지만 여전히 해운업 진출의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네, 포스코 기대가 됩니다. 김세관 기자가 취재했어요. 네이버 카카오페이의 치인 카드사 비장의 무기는?
네, 카드 회사가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여러 가지 치이지만요. 우리가 카드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만 해도 뭐 땡땡카드, 땡땡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많이 쓰는데요. 디지털 금융 관련 주요 서비스 내용은요. 마이데이터를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에 분산된 고객 신용 정보를 모아서 자산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비서가 되는 거고요. 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 조회하고 송금 결제도 가능하죠. 마이페이먼트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종합지급 결제업은요. 예대 업무를 제외한 계좌 보유 가능, 급여이체, 카드 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 결제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네, 이 회사 중에 삼성카드는 안 됐어요. 왜냐면 삼성 계열 회사라서요. 삼성이 좀 위반한 법이 있어서 안 되고요. 대주주가 그랬죠. 27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번호가 사업자로 발표했다. 신용은행과 빅테크 IT기업뿐만 아니라 대주주 적정성 이슈가 없는 신한, KB국민, 현대, BC, 우리카드가 정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지영 기자가 쳤습니다. 코로나가 쓴 디스플레이 부활포 LG 디스플레이 올해는 흑자 스톤다잉. 네, LG 디스플레이스 잘 나가네요. 쪽쪽쪽쪽쪽쪽. 분기별로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완전 적자의 허덕이다가 3분기부터 흑자로 완전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이제 7조 매출에 6,800억까지 흑자를 봤으니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겁니까? 대단하네요. 황시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송정희 인사인데요. 잠깐 LG 디스플레이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네, LG 디스플레이 봤습니다. 재무사항을 보면요. 분기별로 그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3천억에 한 1,500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 예상되는데 아까 보니까 거의 7천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3천억이 더 늘어난다고 치면은 4,500억이에요. 4,500원씩 매 분기 할 수 있을까요? 매 분기에 한다고 하면은 5천억 곱하기 4 하면은 한 2조 정도 되겠죠. 2조에 시총이 8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은 추정 PER이 4 정도로 나오는데 너무 과다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황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말 실행 손정희 왜 40년 키운 회사 뒤로 물러나나? 예, 5년 전에는 정말 은퇴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회장에서 물러났네요. 손 회장은 1981년 일본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으로 소프트뱅크를 창업했고요. 토요타 자동차에 이어 일본 증시 시가총액 2위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전 세계 1,400여 개의 자회사와 8만여 명의 진영을 거리는 이 회사는요. 쿠팡을 비롯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죠. 쿠팡이 대표적이죠. 2017년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10조엔 규모로 출범시켜 글로벌 VC 생태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 감사합니다. 용단 하셨나요? 오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 연속 성장의 기적 이뤄낸 LG생활건강의 16년 주가 흐름 보십니다. 네, 차 부회장은 일찍이 생활용품, 화장품만 가지고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발 자전거는 안정적이라며 2007년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했죠. 외부 충격에 대비해 완성한 성장의 내진 설계를 미래를 예측이라도 한 듯 2020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3만원 투자했던 게 지금 160만원까지 됐어요. 50배. 네, 1억이면 50억. 여러분, 부동산 부럽지 않죠? 장세 기자가 취재했어요. 기재부의 씁쓸한 1위 자화자찬. 어제도 말했죠. 자평했어요. 그러다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기재부는 이제 우리나라 GDP가 좀 합산 증가율로 괜찮았다고 전 세계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합산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꺼뜨렸어요. 2019년을 100으로 놓고 성장률 추이를 지수화한 건데요.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기관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 없던 합산 성장률까지 만들어 1위 띄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네, 이렇게 만듭니까?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독한 구조조정 GE 정상화의 한발. GE 구조조정 성공하고 있고요. GE가 정말 오래된 기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께 GE라는 기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요, 1892년 에디슨이 세운 전기 소비 가구 사업을 모태로 가전제품, 의료기기,
항공기와 자동차 엔진, 원자연료, 원자력 발전 설비까지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며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1932년 일찍이 금융업에 진출해 자회사로 지위 캐피탈을 두는 등 문어발식 확장 전략을 기반으로 사세를 키웠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격탄으로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고 2018년부터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지희의 시초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석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아직 이세가 안 봤는데요. 보고는 싶어요. 오션스 11으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바그 감독의 시크릿 세탁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탁소는요, 옷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도와주는 파나마 소재의 조세해피 전문 법률회사에 대한 실제 얘기인데요. 지난 2015년 익명으로 1150만 건의 기밀 문서들이 독일의 한 언론사에 제보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여러 매체가 1년간의 취재 끝에 조세해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고객에 포함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100명을 훌쩍 넘는 기업인도 들어있어 큰 파장을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100명의 기업인 또 누가 있을까요? 서울경제 사설입니다. 깜빡이는 긴축 신호, 유동성 파티에 빠질 때가 아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돌아와야 한다. 조기 긴축에 대비해 통화와 재정을 아우르는 정책 조합을 준비해야 한다.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퍼주기와 유동성 파티만 즐기다가 국민들의 방파제 하나 없이 긴축의 해오리를 마주하게 할 것인가. 와, 정말 멋있게 무섭게 잘 쓰네요. 현대 화폐 이론인가요? MNT는 최근에 나와서 이게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그거를 믿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하라고 하겠죠. 네이버 빅히트 K-팝 플랫폼 화친다. 경쟁보다 상생, 글로벌 공략한다고 하네요. 네, 일단 K-팝 커뮤니티 플랫폼 볼게요. 브이라이브가 3천만 명, 위버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소속사죠. 470만 명 있고요. 활동 가수는 이제 네이버 쪽은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있고요. 위버스는 BTS 선미 있고, 판매 상품은 온라인 공연 시청권, 영상 콘텐츠 등이 있고요. 위버스는 온라인 공연 시청권, 영상 콘텐츠 등 비슷합니다. 두 개 비슷한데 위버스는 거의 BTS 위주라고 할 수 있다면 브이라이브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죠. YG, JYP. 네, 이제 BTS까지 합쳐서 이게 이제 K-팝 커뮤니티가 되면 독점 아닙니까? 네, 공정위는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YG, 지난해 SM에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분을 교환하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컨텐츠 생태계 확대에 나선 것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K엔터의 역량을 끌어모아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췄네요. LG화학 연매출 1030조 돌파, 영업이익 185%나 뛰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기업들 영업이익 좋아진 기업들 한번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LG화학 얘기만 제가 해드리는데요. 주요 기업 실적 보면은 그거는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기사 보실 때 들어와서 또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화학 얘기만 할게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9.9% 늘어난 30조, 영업이익 185%뛴 2조 3천억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은 석유화학 14조, 에너지솔루션 12조, 첨단소재 3조, 지난해 4분기 매출액 8조 8천억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700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상각전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인 4조 6천억을 찍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하네요. 향후 전지재료, 이모빌리티, 소재 등의 역량을 집중해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면서 올해 목표 매출액으로 37조 3천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보통주 한 주당 1만원, 우선주 한 주당 1만 50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주가 약간 더 많이 주네요. GS 리테일 통합 온라인몰 마켓4 나온다고 합니다. 예, GS 리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GS25 편의점하고요. GS 홈쇼핑이 2024년 연간 취급액 25조 원을 목표로 7월 합병할 계획인데요.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의 역량과 TV 홈쇼핑이나 모바일 커머스 등의 경쟁력을 갖춘 GS 홈쇼핑과의 시너지를 통해 초대형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 GS 리테일은요, 다양한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T와도 디지털 물류 사업 협력에 나섰습니다. GS 리테일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물류 데이터와 KT의 인공지능 AI 물류 최적화 플랫폼을 통해 물류 운송 최적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GS의 미래는 밝아 보이네요. LG생활건강, 예, 아까도 나왔죠. 역대 최고 실적 KBT 왕자 올랐네요.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실적 부분 잠깐 그래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LG생활건강 보시면은 네, 화장품이요. 4조 4천억 원 매출에 8천억 원 영업이익이고요. 생활용품이요. 1조 8천억 원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이고요. 음료가요. 1조 5천억 원에 2천억 원 영업이익입니다. 요걸 다 합치면 꽤 크죠. 그래도 화장품이 꽤 높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연준 자산 매입 속도 관련 표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베스 안 보니보 스탠다드 포스 레이팅스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요, 물가 상승률 중장기적으로 2%를 밑돌 것이라면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을 중시하는 연준의 정책상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까 한번 전해드린 이야기죠. 예, 카카오는 울었죠. 네이버는 웃었고요. 쌍용차 매각 결렬 P플랜 시동 건다고 합니다. P플랜이 도대체 뭡니까? 피나는 플랜입니까? 예, P플랜은 법정관리 개시 전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한 제도인데요. 쌍용차와 채권자 인수 후보자인 HAAH가 대주주 지분 감자, 채무 조정, 신규 자금 투입 등의 합의에 회생 계획안을 만듭니다. 이후 본격적인 법정 관리에 들어가 계획안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인수 후보자의 회사를 매각하는 제도인데요. 당초 지난 23일 출국 예정이었던 HAH는 오는 31일로 출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과 HAH의 자금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회생 계획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계획안 마련에 실패하면요, 쌍용차는 통상적인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쌍용차 노동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되면 좋겠어. 네, 금요석유 부분 또 나왔네요. 네, 경영권 분쟁 터졌다고 하네요. 형제의 난으로 됐다고 하네요. 네. 금호석유 화학이요. 그래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영업으로 치면요. 예, 이번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화 지금 IS 동서가 이제 3, 4% 정도 우호 세력 있죠. 그쪽이 한 3, 4% 될 것 같고 이제 건상무가 한 10%에서 13에서 14%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박 회장하고 아들 전무가 한 13, 14%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비슷한데요. 그 자사주가 한 18%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현재 회장의 지분권을 방어하는데 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지배구조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주들을 위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좀 빨리 끝났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